경우의 수 3강 순열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우선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에서 자, 몇 개를 택하냐면요. 두 개를 택합니다. 두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우린 경우수 계산할 때 수형도 그려서 계산하면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또 활용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을 했죠. 그래서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열심히 1, 2강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실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선제 1, 2, 3 다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1이 왔으면 2, 3. 그죠? 여기는 1, 3. 여기는 1, 2 해서 자,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쉽게 6가지로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고배법칙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수형도 그리는 것보다 더 빠르죠. 이건 지금 수형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한 거고요. 고배법칙을 이용하면 자, 세 가지, 각 경우당 두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 하고 답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자연수를 배우고 나서 초등학교 때 구구단 암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 9 그러면은 72 하고 이렇게 암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8을 9배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암기해서 사용하는 거죠. 흔하게 우리가 구구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로 자, 경우수 계산할 때 서로 다른 n개 원소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럴 때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읽는 건 n 퍼뮤테이션 r입니다. 자, 중복 하락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개에서 7개를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은 r보다 커나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자, 처음에는 수용도를 그려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해 봤고 세 번째는 공식화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잡할 때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퍼미테이션 2 앞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리고 이 3퍼미테이션 2의 계산은 3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부터 출발해서 자, 어디까지 곱하냐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플러스 1이에요. 이해 잘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거 플러스 1이니까 자,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까지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수형도 그리면 시간이 걸렸다. 고배법칙을 배우고 나니까 더 시간을 단축했고 공식화하면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하면 굉장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경우수에서 공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시간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공식화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1, 2, 3, 4.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으냐면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하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죠. 생각의 흐름이에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첫 번째 실제 수용도를 그렸겠죠. 그래서 1, 2, 3, 4 선도해 놓고 그 다음엔 여기는 2, 3, 4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세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세 가지가 있고 이것도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 2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3, 4고 뭐 이런 식으로 수용들을 그려서 생각했겠죠. 그리고 셌을 거예요.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이거 고배법칙을 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생각의 전환을 한 거죠. 자, 4 곱하기 그죠? 각 경우당 몇 가지 있습니까? 3. 그죠?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우리는 24가지 이렇게 답을 냈죠. 자, 앞으로는 공식을 또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4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쓰고 4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요. 마지막 수는
4에서 3 빼고 플러스 1한 것까지죠. 그럼 여기 이제 2란 말이죠. 2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 3, 2 요게 마지막 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수녀를 배우면 구구단 배운 거나 비슷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기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7개 숫자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자, 수용도 그리거나 지금 고배법칙 이런 거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식화한 거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7, 퍼미테이션 3 이렇게 답해 주시고요. 7부터 출발해서 적은 수를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하는 겁니까? 요게 7, 그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수가 자, 얼마입니까? 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6, 5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또는 자, 7부터 출발해서 작은 수, 그죠? 우리가 7부터 출발해서 숫자 작게 이렇게 3개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자, 연속해서 곱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나만 더 설명하죠. 8 퍼미테이션 자, 5 그러면 8 곱하기 뭐죠? 7 그죠? 6 그죠? 5 그다음에 4 이렇게 자, 순서 있게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몇 개를? 5개를. 하나, 둘, 셋, 넷, 5. 또는 마지막 수를 아까 공식한 것처럼 8에서 5를 빼고 더하기 1한 요 수까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연습. 10 퍼미테이션 4 그러면 서로 다른 10개에서 4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런 뜻이고 자, 첫 번째 어떻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해주면 돼요. 4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죠. 또는 자, 이 마지막 수는 말이죠. 10에서 4를 빼고 플러스 1한 거, 그죠? 7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곱한 거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완벽한 연습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계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에서 n까지 곱한 거 요거를 우리는 요렇게 쓰기로 하고 n의 계승, n 계승 또는 자, n 팩토리얼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5 팩토리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 4, 3, 2, 1 이렇게 곱한 거를 5 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또는 5의 계승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계승에 관계되는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구구법. 자, 아까도 얘기했죠. 7, 7이 49 이렇게 바로 나오듯이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은요. 자, m부터 출발해서 자 이렇게 쭉 곱해주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곱했어요? 아까 n에서 r을 빼고 더하기 1한 것까지 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던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라 그런 의미의 기호라 그랬어요. 생활 속에 많이 만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암기해서 공식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도나 고배법칙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자 우리가 바로 공식을 활용하면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죠? 요 다음 수가 뭘까요? 요 다음 수는요.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 다음 게 이제 n-r이겠죠. 그 다음 적은 게, 그 다음에 n-r-1이겠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쓸데없이 곱해졌으니까, 자, 이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 n-r, 그죠? n-r--1 쭉 곱해서 1까지 곱한 거, 요것으로 나누어줘야 이거랑 나눠지면서 등식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분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분자는 우리가 n의 계승 배웠으니까 1에서 어디까지 곱했죠? n까지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분모 보실까요? 1에서 어디까지 곱했습니까? n-r까지 곱했으니까 이것은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걸 확인하지 마시고요. 바로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이해를 하면 바로 이제 공식은 암기해 줘야 되는 거. 자, 여기 공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 구구법 암기하듯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시 자, 여러분이 꼭 담아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지우고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계승에 관계되는 공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퍼미테이션 n은 얘기할 필요 없죠. n 퍼미테이션 n이라는 것은 n개에서 n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자, 이거 우리가 n-1, n-1 이렇게 쭉 작은 수 쭉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예요? 자, n-n 그죠?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이란 말이죠. 이게 1. 결국 1에서 n까지 곱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내용을 또 b에서 보였네요. 그래서 앞으로 자, 6 퍼미테이션 6 6개에서 서로 다른 6개에서 6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라. 그러면 그냥 6 팩토리얼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자, 여러분 완벽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또 한번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n 퍼미테이션 제로는 1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공식으로 활용해 볼게요. n 퍼미테이션 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자, n 팩토리얼 그렇죠? 그 다음에 n-0 팩토리얼 이렇게 쓰니까 결국 이것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n 퍼미테이션 제로는 1로 쓰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배우니까 뭐 바로 보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0 팩토리얼은 1로 쓰기로 약속한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b를 잠깐 보겠습니다. n 퍼미테이션 n은 말이죠. 요 공식 써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n-n 팩토리얼 그리고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0 팩토리얼이고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n 퍼미테이션 n은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요거를 1로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쓰기로 약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승에 관계되는 공식 4개 완벽하게 담아 주시고요. 자, 뭐 n의 계승,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자, 기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수녀를 한번 본격적으로 적응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죠. 자, 우변에서 자, 우리가
실마리를 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변은 어떻게 돼요, 지금? n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공식화할게요. n 퍼미테이션 r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하고 바로 자,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n-1 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요, 이게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쓰면, 우리는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모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자, n에다 n-1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잘 되셨나요? 이건 1에서 n-1까지 곱한 건데 거기다 n까지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자, 좌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건너가겠습니다. 공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양의 정수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분자 우선 확인해 볼게요. n 팩토리얼 1에서 어디까지 곱한 겁니까? 자, n까지 곱한 거지요.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자 1에서 쭉 해서 n-1까지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워지면서 자 지워지면서 이것은 n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1에서 쫙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6까지 곱한 거고 4 팩토리얼은 자 이렇게 되는 거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워지면서 5 곱하기 6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14가 n-13이랑 자, 어느 게 크냐 적으냐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n에서 많은 수를 뺀 거란 말이에요. 14를 뺀 거고 이거는 13을 뺐으니까 이게 크고 이게 적죠. 이해 잘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쭉 곱해서 이거는 n-14까지 곱한 거고 이거는 1에서 2 쭉 곱해서 n-14가 있고요. 그 다음 자 n-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주면서 요거는 n-13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린 최종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되네요. 5 곱하기 6, 그죠? 분의 n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n-13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n-13 이것은 5 곱하기 6이랑 같아요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3n 그죠? 이건 30이니까 마이너스 30 이퀄 제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래서 n 쓰고요. 그 다음에 15와 2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퀄 제로 이렇게 되고요. 양의 정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n은 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 15로 답하면서 자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여기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한데요. 양끝이 홀수인 4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양끝이 홀수여야 됩니다. 여기 홀수여야 되고요. 여기 홀수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가운데 숫자는 어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홀수라는 것은 자 2개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메우고 그리고 여기를 메우고 그리고 여기 메우면 되겠구나. 그리고구나. 엔드구나. 아하.
곱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죠. 그러면 자, 홀수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메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 퍼미테이션 1 공식화해 볼 수 있고요. 그죠? 나머지 자, 홀수 하나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1 퍼미테이션 1. 우리가 배운 공식을 한번 확인한 것 뿐이에요. 숫자가 여러 개 나오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문제 갖고 공식화 해본 거죠. 사실 이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1, 3, 그죠? 3, 1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 두 가지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메우는 건데 0, 2, 4 중에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3 퍼미테이션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2고 이것은 6이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1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순열을 배우고 나면 자, 시간을 단축해서 경우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강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인생이다 하죠. 그 길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죠. 어쨌든 유한하죠. 그죠? 유한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엄청 절약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 구국법을 배우고 나서 곱셈을 하거나 실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우리가 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단을 외운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왜 외우느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할 경우를 대단히 많이 만나게 되니까 자, 역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에 다뤘던 내용은 말이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라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공식화한 거죠.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n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곱해서 어디까지 곱해요? 자,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 이렇게 인식해도 좋고요. n부터 출발해서 이 n을 포함해서 작은 수를 연속적으로 r개 곱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배웠습니까? n 계승을 정의했죠. n의 계승 n 팩토리얼 이래서 이 쭉 해서 n까지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식들을 쭉 배웠습니다. 그죠?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 바로 어떻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퍼미테이션 n은 뭐 이야기할 필요 없죠. n 팩토리얼이라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n 퍼미테이션 제로는 1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식 안 했다면 우리가 전부 모든 경우의 수를 수용도에 의존해서 따져야 됐겠죠.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자, 그랬던 것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것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단축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라 이런 경우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화한 것이다. 자, 요 짧은 흐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학이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4강이 기다려지시죠? 4강에서는요, 이 경우수 바탕으로 해서 이 순열에 관계되는 문제가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4강은 순열에 관계된 문제를 더 살펴보고, 자, 5강, 6강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4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